안녕하세요. 추천TV의 제입니다. 주식 격언에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죠. 근데 오히려 하늘 위를 노리고 머리 꼭대기에서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 상승을 노리고 주식의 단기 고점에 매수를 하는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상따는 당일 등락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제한된 국내 증시 특성상 상승률이 최대인 30%를 달성했음에도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을 때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잘하면 다음날 갭이 30%가 뜨면서 2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10에서 20%가 뜨는 경우도 제법 많아서 굉장히 큰 수익을 안기기도 해요. 다만 당일 최대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는 만큼 하락할 여지가 높은 위험한 매매이기도 하고요. 다음날에 주가가 급락을 보일 수도 있어서 난이도도 좀 어려워요. 그렇기에 상따를 하기에 좋은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까요? 우선 상따를 하는 것은 다음 거래일 추가 상승을 노리고 최고가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글로벌 경제 위기로 증시 자체가 하락을 보이고 있다면 내일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반대로 코로나 반등 시절처럼 증시가 계속해서 오르는 분위기라면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요. 물론 초전도체 개발 같은 엄청 좋은 소식으로 증시의 상황에 영향 없이 상한가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증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상한가를 시도하려는 시장의 인식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증시는 미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건 상한가에 들어갈 종목의 수급, 즉 힘과 관심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 쉽게 말하면 힘과 시장의 관심도가 많아져야 돈이 몰리고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힘이나 관심이 없는 종목이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이슈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당일 새롭게 등장한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지,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받는지, 테마로 움직일 이슈인지, 업종으로 움직일 이슈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뉴스가 너무 좋다면 살 기회를 주지 않고 상한가에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 초전도체 관련주나 최근 한동훈 장관 관련주인 와이더플레인처럼요.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보셨다면 다음으로는 상한가에 잘 들어가는 시장인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증시 상황 체크, 시장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평균적으로 몇 종목이 상한가에 가는지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두 개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몇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는지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당연히 평균적으로 상한가에 도달하는 종목이 많아야 상한가가 장중에 많이 나오고 상따를 하기에도 좋겠죠. 저는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평균적으로 상한가에 몇 종목이 가는지 평균을 내볼게요. 12월 18일에는 이렇게 8종목이 상한가, 12월 19일은 9종목이 상한가, 12월 20일은 6종목이 상한가, 12월 21일은 이렇게 11종목이 상한가, 12월 22일은 신규주 포함해서 6종목이 상한가, 총 40종목이 나왔고 평균적으로는 8종목이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한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비교를 위해서 하락장일 때 몇 종목이 상한가에 가는지도 보자면 10월 23일 8개, 10월 24일 5개, 10월 25일 4개, 10월 26일 2개, 10월 27일 3개, 총 22개의 종목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평균적으로는 4.4 종목이 나왔네요. 지금 장이랑 비교하면 점점 줄어들면서 약 2배 차이가 나죠. 특히 10월 25일 상한가에 간 4종목 중 마녀공장과 우름집함을 보자면 10월 26일 장 시작 후 갭을 못 띄우고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 상황 체크와 재료의 강도를 체크해야겠죠. 만약 내가 저기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무섭죠? 그래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만약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 있다면 평균적으로 상한가가 몇 개가 나오는지, 그리고 다음날 갭을 곧잘 띄우는 장인지 아니면 대부분 갭을 띄우지 못하고 시작부터 하락을 보이는지도 관찰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장이 상승장과 같고 좋은 종목 같으니 상따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상한가에 진입을 한 후에 이탈이 있는지도 봐주시고 상따를 하기 전에 업종이나 테마, 그리고 시장이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와 꼭 목표가, 손절 가격을 설정해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하림을 보시면요, 최근 HMM 인수권으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차트를 보시면 과거부터 크게 상승 후 꼭 눌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상승해봤자 또 눌릴 텐데 뭐하러 사? 이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LX하우시스를 보시면 상한가에 진입을 한 후 이탈이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다가 장 마지막에 쭉 미끄러지면서 마이너스 15%가 밀렸는데, 우선 이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온전치 않은 재료와 매수 심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럼
계속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 위에서 산 사람들은 자꾸 상한가가 풀리니까 불안해서 팔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쭉 미끄러지면서 급락을 보이게 될 때도 있으니 상한가에 도달 후 이탈이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좀 편하게 하는 팁을 드리자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하나의 창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상한가가 풀리기 전에 잔량 물량이 적어진다거나 풀리면서 가격이 하락할 때 자동으로 매도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창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별도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한가에 갔다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12월 26일 화요일 머니큐브와 DTNC 차트입니다. 상한가에 있다가 장 마지막에 둘 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에 들어가든 아찔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종목들은 다 어떤 테마일까요? 네, 다 정치 관련주입니다. 풀린 이유를 보자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장 마지막에 상한가가 풀렸었죠. 그래서 어떤 업종, 어떤 테마의 상한가인지 중요해요. 정치 쪽의 테마는 정말 확확 바뀌니까 더더욱 중요하고요. 하지만 여기 LS 머티리얼즈처럼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탄탄하게 상승하여 안전하게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도 있어요. LS 머티리얼즈처럼 탄탄하게 상한가에 가면 강한 종목으로 잘 이탈하지 않지만 변동성이 강한 테마에서는 이렇게 풀려서 손절할 수도 있으니 조심했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증시 상황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두 번째,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던 업종이 무엇이고 새롭게 등장한 이슈의 파급력이 어떤지. 세 번째, 상한가에 들어간 개별 종목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 상한가가 잘 풀리지 않고 견고한 시장인지 아닌지. 다섯 번째, 최근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상한가가 얼마나 나왔고 갭을 잘 띄우는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